두 명이 나와 있죠? 근데 키워드가 제외긴 제외인데 영 불편한 제외라고 키워드가 돼 있군요.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 일요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이낙연 전 대표 몇 가지 얘기지만 그중에서 인상적인 게 다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거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을 받는데 즉답이 안 나와요. 한 3초 정도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갔어요. 아무리 봐도 표정상으로는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화면 있습니다. 질문, 요 내용부터 좀 보죠. 이게 좀 약간 후일담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때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일부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공항에 마중 나가는 게 어떠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뭐 거절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요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전화 통화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부 정도 묻는 전화 통화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유선상으로 재회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런 게 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럼요. 다음 문제 하나가 좀 나갑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낙연 귀국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심정은 과연 어떨까? 이 마음속에 지금 물음표가 있죠? 큰 물음표가 담겨 있는데 몰라요. 이재명 대표는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지점이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이 시점에 들어와서 불편한데 예. 아무래도 불편한데. 내가 포용하는 큰 정치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안 내키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예. 지금 그 경선 때 여파가 좀 아직은 완전히 여파라 하려면 뒷이야기가 사실 나왔던 거예요. 대장동 사건마다 거기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희, 정의사의 김용인가가 지금 경선 때 이야기가 소환됐단 말이에요. 뭐냐? 2021년 2월 달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광주 돌고 있는데 돈 필요하다. 경선 자금 요구해 20억 요구했다는 게 일방적인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8억 얼마나 넘어갔다는 거고. 2021년 2월은 이재명 지사 시절이고 후보 등록하기 전이에요. 그때부터 이재명 팀은 약한 광주 호남에 집중했던 거예요. 나중에 진짜 경선은 9월 달에 열린다고. 광주 경선. 일찍 들어가서 자신들이 가장 약한 광주에 흔히 하는 말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제 느낌은. 두 번째, 송영길 대표가 될 때 이낙연 당시 후보가 밀었던 전 총리가 밀었던 홍영표 의원대 이재명 지사가 미는 송영길의 대리전쟁 때 뒤에 나왔지만 돈봉투가 오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을 미국에 있던 이낙연 씨가 몰랐을 가능성이 없고 아마 상세하게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대선, 경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결정적인 대표 경선 때 내가 이래서 당했구나는 생각을 함직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 하는 같다. 거죠. 그렇게 보니까 저 대목을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왜 모르겠어요. 나가기도 뭐하고 나가면은
공항에 나가면 예.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고 안 나간 거고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싫으니까 지금 아마 착잡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예. 이미 당내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를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정리를 끝냈다. 그게 뭐냐? 혁신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려놓은 게 앞으로 있을 당내 쟁투에 대비한 당내 정리 작업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잡한데요. 뭔가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영 불편하고 내키진 않는데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뭔가 좀 난 준비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 이게 막 섞여 있다는 것 같으네요. 지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인 전영기 의원.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모습도 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도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논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단한 측면에서는 글쎄요. 뭐 단순히 치열하다는 걸로 좀 부족했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예.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결국에는 대승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 찾은 것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돌파구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를 출범과 동시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대장동 수사 1년 동안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노력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왔던 것이고 예. 지금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코인 사건 등을 통해서 예.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텐데 사실 지금 타이밍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와서 예. 만약에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면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국민들께 새로운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불편한 점이야 있겠습니다만은 예.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 맞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시국이다. 그러니까 같이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걸 풀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 같으네요, 지금요. 그렇죠. 좀 전에 심성문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왜 지금 들어왔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불편한 감이야 언제 들어와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리더십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대통합을 이루고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두 분 다 국민들께서는 새롭게 보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긍정적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의원께서는 아마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약간의 소망도 곁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이른바 친낙계 정치인이나 꼽히신 분들이요. 오늘 참 언론에 정말 많이 출연해서요. 정말 많은 얘기와 전망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또 뭔가 얘기를 좀 곁들입니다. 몇 명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낙연 악마화가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진행이 됐거든요.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충정이죠.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낙연 악마화에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름철 맛있는 수박 한 입을 베어 먹을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치욕적 상황이 민주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수박왕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전 대표의 귀국을 대장동 문제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가 과연 민주당 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앞에 딱 놓인 거는 물론 어느 정도 뭐 사람들 호응하고 있지만 실제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예전보다.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거의 뭐 한 자리에서도 약간 뭐 5% 밑쪽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올리는 게 중요해요. 본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경쟁 구도가 되죠. 정구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마지막 영상에 등장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 구도가 되려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자, 여기서 네 분께 스피드 OX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귀국하자마자 이 집이 종로했는데 그 근처에다 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대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걸어주세요. 아, 스피드입니다. 빨리 걸어주세요. 조영기 의원은 세모시군요. 세모가 없어서 그냥 가운데를 들고 계신데 그냥 조영기 의원 들고 계세요. 그냥. 네. 자, 일단 그러면은 대조적인 답변하신 두 분이 계신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하고 김두수 전 총장님은 달라요. 우선 정혁진 변호사는 대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가 민주당에 이낙연 전 대표 말고 과연 누가 있는가? 근데 지금 정구택 부원장은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 어렵다라는 쪽인데.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른 거죠. 근데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대체할 만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책임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후보가 돼서 진 사람은 이재명 그 지금 대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나도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후보였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얘기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스스로 다음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된다. 될 수도 없고. 그러면 누구냐?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건 나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스스로가 내가 대체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X를 선택하신 김두수 전 총장님, 그러니까 대체제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데요. 예, 뭐 이낙연 전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되고 싶을 건데요. 현재 대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 지금의 정세와 이 민주당의 지형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대체할 새로운 당대표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누가 이걸 대체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뜨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맡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냐면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로 봐서 이재명 당대표 지지율이 77.7%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당시의 당의 어떤 당원들이나 이런 기대가 그쪽으로 모아졌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통해서 일종의 썰물처럼 물이 빠져나갔거나 또는 흘러간 물이거나 이 어디 중간쯤이거든요. 물이 이미 다 빠져나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시 민물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은 이낙연 대표가 또 도전할 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 직전에 그 1월 달부터 당대표를 이제 놓기 직전에 사면론부터 나와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지지율을 아직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세력이나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걸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정도로 어떤 그 리더십을 회복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제 중간, 그러니까 세모를 고르신 거예요. 약간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는 딱 정확하게 세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면 저는 오히려 X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X에 가까운 세모다 그럼. 사실 저는 그 대체제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리더십 자체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안을 두고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이 깊게끔 고민을 하고 말 하나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개혁제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졌거든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을 좀 어떻게든 괴멸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괴략이 있다라고까지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양쪽의 리더십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이 대체제가 된다거나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대체제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안을 평가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된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세모였던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드리기 위해서는 X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라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된다. 지금 전영기 의원은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신성범 전 의원은 X인데 요 X 뭐 아까 비슷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이 대선 경선 때 나왔던 표현이 있었어요. 명락대전.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엄청난 경쟁. 그러니까 명락대전이 없었거든요. 이게 시즌2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또는 민주당 내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내 세력 구도는 완벽하게 이재명 우세 구도예요.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이내명 혁신위원장 사태 났을 때 당내에서 어떤 의원도 제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말 안 나오는 거 보고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면 완전히 변신해줘야 돼요. 완전히 완벽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이 총리 시절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저 합리성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뭐 많은 팬덤이 어떻게 보면 지지자가 있었던 분인데 야당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아주 힘을 못 쓰더라고요. 저 요인이 지금 민주당 현재 지지자층들로부터도 힘을 별로 못 쓸 것 같아서 보여져요. 그걸 누구보다 알고 있는 의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많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당내에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선거 치러도 내내 해볼 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지금 수도권에서 어렵다고 지금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서 이렇게 언론 보면서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 대목이 좀 우리로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여당에서도 아픈 대목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당내 구도로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체제가 되거나 제2의 명락대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유일한 가능성은 호남에서 불이 붙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범 전 의원님하고 김수 전 총장님이 오랜만에 약간 매기 통하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정치 현실 쉽지 않다. 이미 약간 지나버렸다 때가 약간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OX 편말 내려주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몇 가지 목소리가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발표한 바도 있어요. 그 내용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정책인 책임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얘기는 뭐 상당히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각오 또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고 본인이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필요할 때는 하시겠죠.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관을 확보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체포 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권 포기에 대한 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은 이거 따로 뭐 당론 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동의안 그것 때문에 회기를 일부러 잡고 이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이 선언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 내용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시점이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 다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지금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건 그냥 예정대로 간 거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몇 가지 좀 내놨는데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귀국했지만 지난 정부의 총리로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었던 망국적인 부동산 정책,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못다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신 변호사.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과오가 있었다. 정책적 과오 많았는데 당시에 아주 길게 총리하셨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네네.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면서 아니 사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그래요? 지금은 예. 아까 뭐 현근택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낙연 대표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저렇게 비판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저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게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 대한 그 비판은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으면 족하지 총리한테까지 저렇게 할 건가? 조금 그 약하다. 그 비판의 그 정도나 그런 내용이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저기 과연 뭐 적절한 그 논평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들었습니다. 정혁신 변호사가 만약에 지금 여당의 대변인 맡고 계신다면 난 저런 논평 안 하는데 약간 이런 말씀 같네요. 지금요.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책임론을 여당에서 묻고 있어요. 사과부터 하세요. 이 말인데.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가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서 정권 교체를 이룰었다면 본인들은 고마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낙연 전 대표한테 오히려 좀 잘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본인들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 비하해서 지금 민주당을 좀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 보이나 예. 사실 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은 수행을 하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판을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르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비판적으로 오히려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아냥을 됐지만 예. 사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당내 민주당 내에서 그 대척에 서 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예요. 근데 귀국을 했어요. 이거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조금 이거 가면서 봐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아무튼 전 정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입장이 나와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패널분들 반응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했냐는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